로우바 스쿼트의 장점은 전체적인 하지 후면 사슬 근육을 사용하는 유일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의 후면 사슬 근육은 내전근, 둔근, 햄스트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후면 사슬 운동인 데드리프트와 스쿼트를 비교해보자면 데드리프트 시에는 햄스트링, 둔근만 사용되는 반면 로우바 스쿼트에서는 내전근도 사용하면서 후면 사슬 근육을 좀 더 골고루 사용합니다. 이러한 로우바 스쿼트의 특징은 다른 스쿼트 형태인 프론트 스쿼트, 하이바 스쿼트와도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프론트 스쿼트와 하이바 스쿼트는 상체를 수직 가까이 세움으로써 햄스트링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운동의 정답은 없고 목적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은 하지 근육을 동원하여 큰 힘을 만들어내는 로우바 스쿼트는 보편적 하지 기능 향상, 근육 증가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스쿼트입니다. 이 영상으로 여러분도 어려움 없이 로우바 스쿼트를 배워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의 견착 위치는 후면 삼각근의 위쪽이어야 합니다. 보통 헬스장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스쿼트 형태인 하이바 스쿼트의 견착 위치는 승모근인데요. 하지만 로우바 스쿼트는 보다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어야 하기에 승모근보다 뒤쪽에 견착하셔야 합니다. 그립의 자유도가 낮은 헬린이 분들은 썸미스 그립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가동성이 좋다면 서머라운드 그립을 잡을 수도 있지만 큰 어깨 가동성이 요구되는 로우바 스쿼트의 견착 위치를 생각했을 때 썸리스 그립이 더 쉽습니다. 그립의 너비는 손가락 표시선에 새끼손가락을 위치하여 잡는 것이 좋은데 유연성이 부족한 헬린이들은 더 넓게 잡아 점점 좁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팔꿈치를 뒤 위쪽으로 최대한 올림과 함께 가슴을 펴야 합니다. 이때 등상부가 강하게 잠긴다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로우바 스쿼트를 할 때 팔꿈치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으면 바벨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으니 꼭 팔꿈치를 많이 올려야 합니다. 또한 손목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 손등과 전환이 수평한 상태를 유지해야 손목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발을 견착하고 썸리스 그립까지 잡았다면 뒤로 나와서 상체를 살짝 숙입니다. 이때 바벨과 미드풋이 수직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무게가 가볍다면 바벨과 미드풋이 수직 위치에 있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데 측면 거울을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의 너비는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립니다. 발의 너비는 사람마다 적절한 범위가 다른데 로우바 스쿼트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자신에게 맞는 너비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 자세가 완성되었다면 시선은 1에서 1.5m 앞 바닥을 쳐다봅니다. 스쿼트를 할 때 너무 머리를 들거나 내리면 무게중심이 앞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참은 채로 앉습니다. 호흡을 통해 높아진 복압이 스쿼트에서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앉을 때는 바가 미드풋 위치의 수직 경로를 잘 유지해야 하고 깊이는 무릎보다 엉덩이가 살짝 더 낮아질 때까지 앉습니다. 쉽게 생각하여 허벅지가 수평이 될 때까지 내려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 자세에 도달했다면 거기서 머물지 않고 올라오는데 힘의 시작이 엉덩이에서부터 시작되며 엉덩이를 수직 위로 올리면서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후면 사슬 근육들이 잘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아야 합니다. 스쿼트를 할 때는 무릎을 벌린 상태로 발끝과 무릎의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선천적인 평발, 고관절 형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분들도 있지만 근육을 충분히 사용해본 경험이 없어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하프 스쿼트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깊이는 허벅지가 수평이 될 때까지 내려가 모든 가동 범위를 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으로만 부하를 들어올리는 방법을 아는 보디빌더 분들은 적게 내려가는 스쿼트인 하프 스쿼트에서 대퇴사두근만으로 부하를 들어올릴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헬린이 분들은 하프 스쿼트를 할 때 무릎 관절에 스트레스를 주면서 하프 스쿼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은 가동 범위의 로우바 스쿼트는 대퇴사두근과 함께 후면 사슬 근육들을 모두 동원하기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습니다. 깊은 가동 범위가 어렵다면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바벨이 꼭 미드풋 위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미드풋에서 30cm만 멀어져도 우리가 들 수 있는 스쿼트의 무게는 30% 정도로 줄어듭니다. 바벨이 미드풋 위에서 움직이려면 척추의 중립이 잘 유지되어야 하고 발 앞꿈치 혹은 뒤꿈치로 무게중심이 이동된다는 느낌이 없어야 합니다. 로우바 스쿼트를 처음 하는 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가슴을 펴는 것입니다. 척추 주변 근육을 사용해본 적이 거의 없는 현대인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로우바 스쿼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로우바 스쿼트를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운동들은 가슴을 펴는 동작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보조 운동들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맨몸 스쿼트입니다. 맨몸 스쿼트는 처음 로우바 스쿼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해볼 만한 가장 좋은 준비 동작입니다. 깊게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벌리고 허리가 말리지 않으며 가슴을 들어 올리는 연습은 가슴을 펴는 연습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다음 운동은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서 하는 제르셔 스쿼트입니다. 제르셔 스쿼트는 팔 오금에 바벨을 두고 하는 스쿼트 방식인데요. 오금의 견착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등 상부에 부하가 전해지고 가슴을 펴야 하는 부하가 생겨납니다.